안녕하십니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준희입니다. 에너지 생산 효율 향상을 위한 소재 기술 내용 중 핵심 요소 기술인 소재 고온 수명 예측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소재 기술 전반을 도식적으로 표시한 그림이 되겠는데, 이 그림의 초록색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듯이 소재 기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온 소재의 적합성 평가 기술이 되겠습니다. 소재 수명 예측 기술은 이 소재 기술의 핵심 요소 기술로 핵심 요소 기술이며, 이 기술뿐만이 아니라 소재 기술 전체에는 도표에서 보시듯이 중요한 요소 기술들이 있고, 이 요소 기술들은 전반적으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재 예측 기술을 주로 설명을 드리되, 나머지 요소 기술에 대해서도 짧게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소재 물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 즉 측정한 소재 물성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재 물성 측정 표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소재 물성 측정 표준 절차서와 소재 물성 측정 행위,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얻은 소재 물성 측정 데이터입니다. 우선 저희 연구단에서는 측정 표준 절차서로 보시는 것과 같은 5가지 측정 표준 절차서를 제정을 했고, 측정 대상 소재로는 주로 USC 소재인 외산 소재 6종뿐만 아니라 국산 소재 4종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고온 물성을 측정하였으며, 그 내용 중에는 각 소재 베이스 메탈뿐만 아니라 용접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대상 물성은 크립, 인장, 고온 피로, 고온 부식 등의 물성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인장 물성 측정 결과를 나타내는데, 베이스 메탈뿐만 아니라 이종 용접부, 특히 용접부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면서 나타냈고, 그 결과에 대한 의미를 해석한 내용이 되겠으며, 보시는 내용은 피로 물성 측정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결과도 용접부와 베이스 메탈을 같이 비교하고 소재 피로 수명을 예측하는 할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낸 결과이고요. 요거는 소재 고온 물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물성이 크립 물성을 측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온 부식 물성도 측정을 하였는데, 고온 부식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thickness loss를 측정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thickness loss 측정 방법은 ISO를 기반에 되어 있는데, 실제 ISO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꽤 미비한 상태라 저희가 세부 내역도 정해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소재의 온도에 따른 thickness loss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 결과는 궁극적인 목적은 슬라이드 오른쪽 상단에 표시된 것 같은 thickness loss 맵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측정한 측정 결과들은 신뢰성 검증 과정을 통해서 국가 참조 표준 데이터 등록을 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공공 활용성을 증대하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의 주요 내용인 소재 고온 수명 예측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재 고온 수명 예측 기술은 주로 크립 물성 데이터에 대해서 했는데, 이 크립 물성 데이터를 사용한 소재 고온 수명 예측을 하기 위한 방법은 타임 템퍼레처 파라미터를 사용하게 되고,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파라미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5개 종류로 이제 요약될 수 있으며, 각 파라미터에서의 트렌드 이퀴션에서의 시그마 펑션도 한 4가지 정도로 주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단에서는 이 4 곱하기 5, 20가지 방법의 수명 예측 모델로 저희가 사용해서 저희가 측정한 소재 물성 데이터에 대해서 수명 예측을 각각 수행하고 서로 비교를 해서 최적 수명 예측 모델을 결정하는 기술을 제안하였습니다.
최적 TTP 모델 결정을 위한 판별 기술로는 보시는 바와 같은 6가지 방법들이 대개 큰 무리 없이 활용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대상인 크림물성 데이터의 특성상 위에서 빨갛게 표시된 바와 같은 세 번째 방법의 NMSE 방법으로 평가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결국 이 NMS 값이 가장 적은, 즉 예측값과 측정 값의 차이가 가장 적은 모델이 최적 수명 예측 모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T91 소재에 대한 최적 수명 예측식 결정한 결과가 되겠는데, 왼쪽 테이블을 보시면 20개 모델 중 한 16개 모델에 대한 NMSE 평가 결과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라스밀러 파라메터 제일 왼쪽 아래에 노랗게 표시한 라스밀러 파라메타를 쓰되 트렌드 이퀘이션에서 시그마 펑션으로 로그 시그마를 쓰는 방법이 가장 적게 나타났고, 그 결과는 오른쪽에 그림과 같이 나타냈고요. 이때에 결정된 트렌드 이퀘이션은 파란 파라메타가 표시된 밑에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작업은 T91이라는 소재 외에도 합쳐서 한 최소한 5가지 이상 소재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각각 조금씩 최적 모델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최종 결정된 추세선을 사용한 수명 예측 결과를 사용해서 결국은 해당 온도에서 원하는 수명에서의 럽처 스트렝스를 실제 실험하지 않고 또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왼쪽 그림이 되겠고요. 이것을 이렇게 단속적으로 라인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표시한 수명 맵도 작성을 하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명 예측에 의한 럽처 스트렝스뿐만 아니라 고온에서 측정한 인장물성, 그다음에 인장강도 항복물성을 사용해서 최대 허용력을 결정하게 되겠는데, 도표에서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 저희가 결정한 최대 허용 응력이 되겠고, 그 오른쪽에 아스메에서 결정한 최대 허용력을 표시하였습니다. 두 개를 비교하면 저희가 결정한 최대 허용력이 약간 덜 보수적인 걸로 나타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실제 구조물, 이미 건축되어 있는 구조물에서의 소재 설계 조건과 이제 저희 결과를 사용한 그 설계 조건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 설계 조건이라 하면 각 그 튜브가 사용되는 조건에서의 미니멈 시크니스가 되겠는데, 미니멈 시크니스를 계산하는 공식은 테이블 바로 아래에 표시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비교한 결과 결국 예상했듯이 그 실제 구조물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약간 얇게, 그 의미는 조금 덜 보수적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론 이 결과에는 코로전 얼라운스 같은 팩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그걸 감안해서도 약간 덜 보수적이지 않나 하는 어널리틱한 방법의 이제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결과를 사용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소재 적합성 평가하는 기술로 종합적인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재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태까지 말씀드린 소재의 최대 허용력과 실제 구조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일러 튜브 안에 가해지는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의 실제 그 소재가 받는 응력 조건,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소재가 받는 온도와 응력 조건을 비교해서 설계 응력 조건보다 소재의 최대 허용력이 높으면 그 소재는 적합하다 하고 판단을 내리는 거가 되고, 혹은 새로운 소재가 이제 개발이 되었는데 이게 적합하냐 판단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판단하기 위한 구조물에 대한 실제 설계 조건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구조물, 그러니까 보일러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온도를 600도씨 이상, 그 다음에 압력 조건을 300기압 이상을 했을 때
그거는 이제 평균 압력 온도 조건이고 실제 소재 입장에서 받는 온도와 응력은 조금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바로 고온고압 구조물의 이제 설계 과정이 되겠는데, 이를 위해서 참정응력법을 적용해서 저희는 해석을 했고요. 이 해석 방법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각 구조물별로 유한요소 해석과 같은 탄소송 해석을 통해서 비교해야 되는데 구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 참조응력법을 사용을 하는 것인데, 결국은 참조응력법을 사용한 설계 조건 해석의 신뢰성은 두 방법을 비교해서 하게 되겠고, 그 결과 신뢰성을 점점 높여가는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적합성 평가하는 과정은 전체 과정은 저희가 과정을 다시 한번 요약한 게 오른쪽에 보이시는 도표인데요. 그런 과정을 프로그램화해서 실제 기본적인 전문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만들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은 파이썬 기반으로 해서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파이썬 기반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프로그램화하고, 이것도 이것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